안녕하세요. 잠수함 연구소장입니다. 북한은 지난 2023년 3월 24일, 3월 28일, 4월 8일 세 차례 연속으로 핵 무인 수중 공격정을 성공적으로 시험했다고 밝혔습니다. 3월 24일 해일 사진은 6장 공개되었는데 김정은이 그 앞에 앉아 있고 해일이 최대한 커 보이게 사진 각도를 잡았고 수중으로 항해하는 모습을 공중 촬영과 수중 촬영을 해서 수상 폭발 장면까지 공개했습니다. 이어서 3월 28일 해일 원 사진 두 장을 공개했는데 마치 회수용 의뢰같이 해상에서 식별하기 좋게 색깔을 칠하였고 폭발 위치를 잘못 잡았는지 원거리에서 찍은 폭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어서 4월 8일에는 해일2의 사진 4장을 공개했는데 색깔은 해일1과 다르게 실전용 의뢰와 같이 짙은 색으로 칠하였고 물속으로 입수하여 기동을 시작하여 수중으로 기동하는 모습과 역시 폭발하는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세 차례 시행된 북한 핵무인 수중 공격정 시험을 북한이 공개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거의 보름 만에 세 차례 시험을 하였고 항주 거리는 최대 1000km, 항주 시간은 최대 71시간이고 동해안에서 이렇게 출발지와 입항지를 계속 바꾸어서 시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북한이 핵무인 수중 공격정이라고 부르는 이것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무인 수중정이란 세계적으로 UUV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무인 수중체라 할 수 있는데 다른 말로 수중 드론이라고도 합니다. 이 UUV는 너무나 종류가 많은데 크기만으로도 소형, 중형, 대형, 초대형 등으로 구분됩니다. 북한의 평양 보통강변 조국 해방 전쟁 승리 기념관에는 북한이 획득한 미국의 중형 UUV가 전시되어 있는데 이 명칭을 북한은 미군 극소형 수중 무인 정찰 잠수정이라 표기하였습니다. UUV를 북한식으로 표기하면 소형 수중 무인 잠수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북한은 자신이 개발한 이 UUV를 좀 더 강력한 표현으로 무인 수중 공격정이라고 표기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핵무기가 장착되어 있음을 강조하여 핵무인 수중 공격정이라고 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핵무기를 탑재한 UUV는 현재까지 러시아의 포세이돈이 유일하게 알려져 있는데 이 포세이돈은 이미 전력화되어 러시아 SSBN에 탑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해일도 러시아의 포세이돈과 같은 용도로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 세계적으로 포세이돈을 핵의뢰라고 일반적으로 불리어지기에 저도 북한의 해일을 핵의뢰로 부르는 게 적합하다고 봅니다. 북한은 수중 핵 전략 무기의 사명은 은밀하게 작전 수역에로 자망하여 수중 폭발로 초강력적인 방사능 해일을 일으켜 적의 함선 집단들과 주요 작전항을 파괴, 소멸하는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핵폭탄을 목표 항구 인근의 수중에서 터뜨려 해일을 일으키므로 그 항구를 파괴하겠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의도를 한번 살펴볼까요? 북한 항내에서 출발해서 자력으로 목표 항구 인근까지 갈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의 무인 잠수체를 만들고 그 속에 충분한 크기의 핵폭탄을 탑재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위치로 자력으로 항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입력하죠. 마치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집까지 데려다 주는 무인 자율 주행차와 같이 움직이는 것이죠. 그리고 목표 위치에 도착하면 폭발하도록 입력을 합니다. 이러한 핵 의뢰는 표적을 찾아서 추적하고 터지는 기술도 필요 없고 다시 회수할 필요도 없습니다. 핵폭탄을 싣고 사전 입력된 기동 요도대로 움직여서 해당 위치에 도착하면 터지게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한 발상이죠. 북한의 핵 의뢰가 현실화된다면 실로 가공할 만한 피해를 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해운이 국민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입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 수출입 물동량 중 해상 물동량 비중이
9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주요 항구가 파괴된다면 인적, 물적 피해뿐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에 큰 피해를 주게 되겠지요. 또 방사능으로 인한 바다 오염도 심각할 것입니다. 북한의 의도대로라면 북한의 핵탄도 미사일 이상의 가공할 만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북한의 계획대로 쉽게 현실화될 수 있을까요? 이 핵 의뢰는 물속으로 가야 합니다. GPS 위치를 받지 못하죠. 결국 관성항법으로 가야 하는데 이 관성항법에는 위치 오차가 발생합니다. 오늘날 정교한 관성항법 장치는 이러한 위치 오차를 최소화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완벽한 관성항법 장비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과연 어느 수준의 관성항법 장치를 개발하여 이 핵 의뢰에 탑재했을지 의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완벽한 관성항법 장치를 만들고 탑재해서 이 핵 의뢰를 목표 항만 가까이 보내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핵 의뢰가 어떻게 해일을 만들어낼까요? 핵 의뢰는 엄청난 폭발력을 가졌지만 이 폭발력을 표적 파괴에 사용하는 것과 해일을 일으키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해일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물속 깊은 곳에서 지진 같은 큰 폭발이 일어나면 그 충격파가 점차 수심이 얕은 해안으로 전달되어 큰 파도가 되어 육상을 덮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주요 항만의 해일을 일으키려면 어디서 폭탄이 터져야 할까요? 북한이 보여준 이런 수면 가까이에서 터지면 폭발 에너지가 공기 중으로 분산되어 절대로 해일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터지는 곳 위치의 수심이 얕아도 이렇게 되겠지요. 그렇다고 아주 깊은 곳에서 터진다 해도 그곳으로부터 항만까지의 거리가 멀다면 그 에너지가 수중에서 모두 소진되어 항만까지 전달되는 해일을 만들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그러한 핵 의뢰를 만든다 해도 목표 항만이 해일을 일으킬 수 있는 자연 환경적 요소가 충족이 되는지도 미지수입니다. 또 한 가지 북한은 핵폭탄을 소형화했다고 연일 선전을 하고 있지만 과연 그 정도 크기의 핵폭탄을 핵 의뢰에 탑재할 수 있고 그 폭탄이 해일을 일으킬 만한 파괴력이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첫 번째 해일을 공개했을 때 북한은 2012년부터 이 핵 의뢰를 개발해 왔다고 하며 이를 훈련이라고 했습니다. 훈련과 시험은 다른 것입니다. 시험 단계를 거쳐 전력화가 되면 실전에 대비한 훈련을 하는 것이죠. 북한이 약 보름 안에 3번 연속 시험을 한 것은 아직 전력화가 되지 않은 시험 단계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북한은 이 핵무인 수중 공격정은 임의의 해안이나 항 또는 수상 선박에 예선하여 작전에 투입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해일은 해안, 해일 1은 원산만, 해일 2는 가진항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아 이러한 다양한 투입 수단, 즉 해안, 항, 수상 선박을 다양화하는 시험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동 형태도 팔자형과 톱날 및 타원형으로 다양화하면서 원거리 기동 및 위치 정확도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직선 기동보다 원형 기동이 위치 오차가 많이 발생하므로 다양한 기동 형태를 입력하여 위치 정확도를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 모두 발화 사진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폭발이 사전 입력된 정확한 위치에서 일어나는지 시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위치 정확도를 계속 높여가며 확인하는 시험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보여준 이 세 가지 핵 의뢰는 오늘날 세계적인 UUV의 수준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러시아의 핵 의뢰 포세이돈은 핵 추진이지만 북한의 핵 의뢰 헤일은 전기 추진, 즉 배터리 추진입니다. 오늘날 많은 UUV들은 배터리를 재충전할 수 있는 스노클 시스템이나 태양 전지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북한의 핵 의뢰는 이러한 재충전 기능이 없습니다. 배터리 동력에 의존해야 하고 결국 핵 의뢰의 상당 부분을 배터리가 차지하고 주행 가능 거리를 증대할수록 배터리 공간이 커져서 상대적으로 핵폭탄을 실을 공간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출발지와 입항지를 계속 바꾸어서 시험했다는 것은 여러 해저 지형, 조류 특성 등 다양한 환경에서 위치 정확도를 높여간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북한은 연이은 세 차례 시험이 아직도 전력화될 수준이 아니라는 것과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한의 위협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겠지만 과대평가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북한은 지금까지 북극성 1에서 5 같은 잠수함 발사 대형 탄도미사일, 또 잠수함과 저수지에서 쏜 소형 탄도미사일, 잠수함 발사 순항 미사일에 이어 이번 핵 의뢰까지 다양한 수단으로 수중 핵 위협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중 어느 하나도 완전히 전력화되어 실전에 투입된 것은 없습니다. 이상 잠수함 연구소장이었습니다.